네, 안녕하세요. 손혜정이라고 합니다. 앞서 두 분의 발전이 너무 재미있었고 감사합니다. 사실 이 토론자로 나오면 이거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대표님이 그냥 구애받지 않고 좀 자유롭게 서술해도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제 의식의 흐름대로 써왔기 때문에 좀 제가 하고 싶은 말, 제가 평소에 친일 반일 프레임에 대해 생각했던 말을 좀 정리한 거를 좀 그냥 저 발표식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일본, 미국과 친하려고 하는데 이 우리나라가 이것에 지금 역행을 하고 있는데 이 반일이라는 것이 지금 거의 뭐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돼서 우리나라 국가, 국민 전체를 다 지배를 하고 있다. 사고 방식과 여행을 다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최근에 터진 하나의 사례로서 올해 5월 첫날에 요즘 인기 최고라는 트와이스의 일본인 멤버 사나가 레이와 시대를 맞이해서 그냥 짤막한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냥 그 내용이라고 해봤자 그냥 자기가 헤이세이 시대 출생인이니까 그냥 그동안 고마웠다 헤이세이 시대 잘가 레이와 시대 이제 잘 부탁해 이런 정도 수준의 글이었는데 이제 이게 어떤 논란으로 번지느냐 천황을 옹호한다 한국에서 돈 벌면서 눈치가 없다 군국주의를 추앙한다 사죄해라 이런 시비가 붙더니 21세기 민주시대에도 천황제 이어가는 일본이라는 주제로 이제 일본 연호 사용과 천황제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비판의 주요 골자가 천황제는 학문적 근거가 없는 신화를 포함하고 있다. 민주주의 보편화 21세기에는 어울리지 않으므로 폐지돼야 된다.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 군국주의라는 뒤틀린 역사인식을 초래한다. 이런 골자의 비판인데 재밌는 것은 같은 근거로 왜 북한의 주체 연호에 대해서는 비판을 제기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비판을 제기하는 입장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주체 연호야말로 그러니까 일본의 천황제는 정말 역사가 오래됐는데 이건 거의 일본인의 거의 문화적 정신적 정체성인데 그 주체라는 거는 김일성이가 사후 만 3년 되는 97년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졌죠. 김일성 신화를 날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개혁개방에 반하기 위해서 전체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남 적화 통일 전략 전술의 일환으로서 채택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본 연호에 대해서는 문제시하면서 불과 몇 년 전에 만들어진 북한의 주체 연호에 대해서는 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가? 주체야말로 한국인이라면 붕괴해야 되는 제거 대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일성 신화야말로 정말 비과학적이고 비문명적인 날조로 점철되어 있는데 이미 윤석춘 교수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시간 관계상 스킵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행태야말로 반일적 역량을 낭비하고 북한과 이것이야말로 북한과 좌익 세력의 프레임 게임판에 놀아나는 것이다. 네,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레이와가 아니라 주체가 불편해야 맞는 것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건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이런 현상을 알아보기 전에 이제 저는 이 좌경화 세력이나 일반 대중들이 생각하는 친일 그리고 친일 청산이라는 개념 도대체 의미가 뭔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냥 대략 대중들은 사전적 의미의 뭔가 매국행위라던가 동족 배반 이런 걸 총칭하는 어떤 그런 사전적 정의를 이미지에 그려넣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좌경화 세력이나 여론을 주도하는 그런 지식인층이나 엘리트층이 생각하는 친일과 친일 청산에 또 어떤 의미가 또 섞여 있는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논문들이나 이런 자료들을 보다 보면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북한식 토지 개혁을 안 했고, 즉 우리나라는 공산혁명을 하지 않았고 적화통일됐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됐고 자유민주 시장경제 체제로 우리나라 공수처는 그게 일제의 잔재라는 건가?
라는 생각을 들게끔 하는 내용의 이제 그런 논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체제로 우리 그 자유민주 체제로 건국한 그리고 구국을 일으킨 세력들을 청산해야 할 일제의 잔재라고 생각하는 건가, 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문에 대한 답은 이번 올해 불과 얼마 안 됐더라고요. 그 새 광복회장이 된 김모 누구의 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친일파 강점 74년이다. 이걸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사회 주류는 친일 반민족 세력으로 이제 이거를 이제 민족 세력으로 교체하는 것이 역사의 정통성을 바로잡는 일이다. 그래서 제 의문에 대한 이제 답이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좌경화 세력들의 역사 인식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우리나라의 그 레이와는 불편하고 주체는 괜찮은 이 사회적 풍조와 좌경화 세력들의 그 역사 인식이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인가? 이게 수원지를 찾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 반일의 근원이 북한, 국내 좌익, 그리고 일본 좌익 세력에 있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전후의 일본인들을 보면은 그 평화주의적 사조에 의해서 그 뭐라 그럴까, 그 속죄의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자꾸만 그 반일을 자꾸 자극하는 그런 세력과 그 사회 풍조가 있듯이 일본에서도 이런 그 일본인의 그 속죄의식을 자극하는 그런 그 풍조와 그 세력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거기 중심에 이제 바로 조총련이 있는 것인데요. 그 조총련은 이제 조선노동당의 그 일본 지부인데, 그 대남 적화 통일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 좌익 세력과 연대해서 온갖 그 선전공동 공작을 하는데, 그 공작의 일환이 바로 그 김일성 신화를 날조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날조의 불리한 자료는 파기해버리고 유리한 자료는 수집하고, 그리고 그 한일 관계가 가까워지지 않도록 방해하고, 그리고 한국에 대한 일본의 인식을 자꾸 악화시키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공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조총련과 그 제일조선대학, 그리고 무슨 제일조선의 사회과학자협회, 이런 온갖 감투를 쓰고 그 자격을 획득해서 자꾸만 이런 반일 프레임화 시키는 작업을 계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식민지뿐만이 아니라 사실 전쟁이나 우리 인류 사회는 모든 비극이 있고 모순이 있고 부작용이 있는데, 그거 하나를 이제 크게 확대시켜가지고 일반화시키고 그걸 가지고 이제 반일 프레임화시키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게 뭔가 진짜 무슨 객관적인 사회과학 분야에 뭔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져서 하나의 반일 이데올로기가 된다. 근데 지금 일본이 이 조총련의 존재를 가만두고 있는 게 저는 조금 이제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 일제에 대해서 김일성 신화를 날조하기 위해서 정말 일제가 이렇게나 참혹했는데, 이런 참혹한 일제로부터 해방시켜준 것이 바로 우리의 장군님이다. 네, 사회주의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자꾸만 이제 참혹한 일제를 자꾸만 가공해내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평양 공작이랑 좌익 세력의 연대가 단지 일본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고, 이제 국내에서도 수십 년간 진행이 됐는데, 그 중 하나가 아까 이석준 교수님이 말한 그 문제 많은 연구소 등이 있겠고요. 그래서 이 반일 이데올로기가 자꾸만 이제 한국인들의 무의식도 지배하고, 이 모든 사고와 언행이 이제 자꾸만 이렇게 반일 쪽으로 이제 지배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이 반일 이데올로기가 만들어지고 아무리 그런 김일성 신화 날조와 함께 발전을 했다지만은,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이 나라, 이 한국의 사회를 이렇게 파고들 수 있는가? 이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가? 또 국민성이 조금 탄탄하면은 이런 일도 없을 텐데 왜 그런가? 저는 이제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정말 이 자유한국인, 대한민국 국민이 되지 못했다. 그냥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가 이렇게 자긍할 만한 대한민국의 역사는 부정하고 폄하하면서 자꾸만 조선을 미화하는 작업이 이제 그 중 하나입니다.
자꾸만 조선이 이렇게 막 우월한 선비들의 나라고 문명 국가였는데 이 칼제비 일본 미개한 것들한테 침략을 당해서 우리가 근대화도 늦어지고 뭐 이렇게 됐다 하면서 자꾸만 조선을 미화시키는 작업. 근데 과연 조선보다 일본이 미개했을까? 보면은 일본은 벌써 임진왜란을 일으키기 전에 크리스천 다이묘들이 8년 기간을 걸쳐서 유럽 일본을 왕복을 합니다. 그 당시가 유럽의 유명한 필립 2세 왕도 크리스천 다이묘들이 접견을 하고 왔고, 그레고리 8세 왕도 다 만나고 왔고,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유럽의 지금의 정세가 이렇다. 이거를 보고 하자마자 1년 후에 바로 임진왜란이 터지죠. 그리고 일본은 아무리 에도 시대가 세국적이었다고는 하지만은 이미 1734년에 네덜란드어 해부학책을 번역했습니다. 이제 일본의 근대화는 이제 벌써 이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조선을 미화하고 자꾸만 5,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1948년에 자유민주 혁명으로 건국이 되었는데 자유민주 체제의 나라가 이제 생겼는데, 이런 나라를 자꾸만 부정하고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것을 자꾸만 폄하하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PC, 아까 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이제 이거를 홍지수라는 작가님이 PC에 관한 책을 좀 자세하게 썼는데, 이거를 정치적 사기라고 번역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PC가 뭐냐, 소련의 붕괴로 인해서 이데올로기 전쟁이 끝났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공산주의 악명이 나 공산주의다, 전체주의다, 이 진짜 얼굴을 감춰버리고 뭔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모습으로 계속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 페미니즘도 그 중에 하나이고, 지금 다문화주의, 환경주의, 또 다 이 PC의 하나이죠. 그래서 서구에서는 특히나 인종과 종교 문제가 좀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 페미니즘 문제 등등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남북한 대립의 특수성이 더해져서 이 나라는 지금 이 PC가 반일 이데올로기의 모습으로도 나타났다 해서 일제시대를 좀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자. 그러면 너 식민사관 이렇게 딱 낙인 찍어버리고, 우길기도 아닌데 우길기를 현상하면 불편하다 해가지고 딱 낙인 찍어버리고. 그래서 이런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확신과 전제 하에서 자기네들이 전체주의적 행태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3번의 일제시대와 친일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다 이렇게 썼는데, 사실 제가 붙이고 싶었던 제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류사나 인생사, 삶이라는 게 얼마나 모순적이고 비극이 있고 참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함이 있습니까? 그런 거를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국민성 정신적 수준에 대해서 조금 좀 비판을 좀 하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가 그렇게 사전적 정의로서 그냥 이렇게 했으면 매국행위다, 이렇게 했으면 동족을 배반한 거다, 딱 이렇게 단순 명료하게 정의 내릴 수가 있는 게 아닌데, 예를 들면 제가 좀 여기 7쪽에 소개해 놓은 한 예가 가미카제 특공대 중에서 한국인 장교들이 좀 몇 명 있었는데, 이 가운데 연희정분 졸업 직후에 비행조종사로 선발된 김상필이라는 소위가 있었습니다. 형이 와서 너 빨리 탈출해라, 이렇게 탈출을 종용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상필 소위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나는 조선을 대표하고 있다. 만일 여기서 도망치면 조국이 비웃음을 당하게 된다. 많은 동포가 더 한층 굴욕을 참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김상필 소위를 그저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고 딱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나요? 이 김소위를 비롯해서 청년들을 이 지경으로 몰고 간 조선 왕조에 대해서는 친일 반민족 행위의 책임이 없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완전 우리나라가 애국적인 줄 착각하는
민족주의라고 쓰고 요즘에 이제 그 이용 교수님이 유행시킨 개념 바로 반일 종족주의가 있는데 이렇게 그 종족주의적 반일이 민족 정기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대부분 북한과 김일성이 한일 민족의 정통성을 갖고 있다고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정작 우리의 그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당한 사실은 말하지 않거나 은폐하거나 모릅니다. 아까 그 유석준 교수님이 소개해주신 그 자유시참변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민족끼리를 내세워서 순수 그 민족 정기로 자주적 통일, 즉 적화 통일의 역량을 강화하고 한국이 그 배타적 항일 민족주의로 반일 반미하는 동안 그 북한과 좌익 세력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북한은 그동안 미국 대화를 도모하고 일국 수교를 도모하고 있죠. 마치 국共내전의 모습처럼 그 장제스 보고 항일투쟁 하게 해놓고선 뒤에서 자기네들 힘 기르고 후방 공격하는 공산당들처럼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취약한 국민성에 더해서 반일 이데올로기가 더해지니 지금 이제 총체적 난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좀 자극적으로 우리는 친일을 해야 한다. 친일이 애국이다 하는데 이제 제가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친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한국과 일본이 각각 그 자유로운 독립국들로서 서로 잘 되고자 교류하고 협력하고 하면서 서로 발전하고 번영을 하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친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자기네들이 말하는 것은 뭐 나라를 팔아먹어라 라는 의미의 친일이 아니에요.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일본을 배우고 그 길을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친일이 애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제 뭐 일제 시절도 아니고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도 아니고 공통 가치를 공유하는 관계인데 이게 어쨌든 도대체 무엇을 위해 반일을 하는 건지 뭐 특정한 의도가 있는지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국이 반일해서 항일 대리전 치르는 동안 북한과 중국은 일본과 무엇을 공유하고 있는지 이제는 우리가 그 김일성 신화 날조와 함께 발전된 이 반일 이데올로기의 프레임을 이제 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우리 국민들이 아직 대한민국 정말 국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정말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국이 됐고 어떻게 발전이 됐는지 잘 공부를 하고 정말로 그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이제 우리가 갖게 되면 이 한국이 유리한 외교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제 누구와 화친해야 하는지 제대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친일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바이고 그래서 저는 무조건적인 반일도 싫지만 저는 일본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경외심을 가져라고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고 그래서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 한국이 문제 삼고 비판해야 될 것은 과거 일제 잔재보다는 어디까지나 북한과 좌익 세력에 의한 실체적인 지금 체제 위협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5점 하나 없는 순수 민족 정기가 아니라 자유라는 가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